안녕하세요. 인간계조 프로젝트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시간입니다. 데이브레이크는 20년 목표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만한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분명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브레이크가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데이브레이크가 추천하는 자기계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1편 유튜브 시작하기, 2편 인스타그램 활용한 자기계발법, 3편 블로그 글쓰기. 이 해당 영상은 최종 화면 및 내용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자기계발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추가로 소액으로 시작해서 작게나마 돈까지 벌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이 데이브레이크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지 궁금하시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 긍정의 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Let's go! 자기계발 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금융공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국민개그맨 박명수입니다. 그분의 어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박명수. 이 데이브레이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지식이 바로 금융지식입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금융공부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뒤늦게 지식 습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했던 이 벼락치기처럼 말이죠. 우리 채널의 이 구독자분들의 연령층과 성별을 보면요. 20대 초에서 30대 중반 여성분들의 비율이 무려 70% 이상 되시는데요. 아마 대부분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브레이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업을 떠나서 아직 내가 금융공부 또는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1도 하지 않고 있다면 just do it! 지금 바로 오늘부터라도 꼭 금융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데이브레이크는 이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아껴서 적금을 계속 넣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월급의 50에서 60% 수준을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았는데요. 조금씩 돈이 모이는 재미가 있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서 한 달에 이 100만 원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이 냉혹하고 냉정한 현실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이 데이브레이크. 이 은행 이자 1에서 2% 시대에 더 이상 이 적금에만 의존하는 게 맞는 것인가? 2%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적금밖에 몰랐던 제가 막상 돈이 조금씩 쪼들리기 시작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처럼 절벽에 거의 다 와서 아둥바둥하는 이 기분을 느끼시면서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사전에 금융공부 및 지식을 습득해서 미리미리 대응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경제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천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전문 금융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점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리마인드 해드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 이 리마인드를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 경제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 경제 기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브레이크의 경우 작년 18년 12월부터 경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가서 19년 12월까지. 경제노트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동안 당일의 기사를 읽으신 뒤 자신이 판단하에 중요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방법으로 20년 7월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기사를 먼저 읽어야 할지 잘 모르실 때는 경제, 금융 관련 기사의 큰 제목부터 보시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부터 기록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의 경우 주중 1단위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일 볼 수 있는 이 일자별 형식의 캘린더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캘린더를 작성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로 해당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경제에 대한 감을 유지시키면서 지식 습득에도 유용합니다. 큰 테크닉은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경제 기사를 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며, 경제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이슈를 작성하고 시간 될 때마다 보시면서 작게는 우리나라, 크게는 세계의 경제 흐름을 익히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다 보면 하나하나 단어에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 부족한 지식을 하나씩 채우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just do it. 바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 경제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실천하나요?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번,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하는가? 2번,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2번이죠. 그렇다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놀고 있어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2000년 7월 기준으로 은행 적금 이자는 1%대입니다. 쉽게 말해 적금으로 100만 원을 모으면 만 원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돈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일까요? 저는 은행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는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금융 관련된 책을 다양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 소액으로 은행 이자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는 시스템, 그것은 바로 주식 투자였습니다. 주식은 주변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봤다고요.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이 1%대의 수익률에서 계속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이 주식 투자 방법은 은행에 적금을 넣는 식으로 한 달에 20에서 40만 원씩 주식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제가 경제 공부 및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우량주일수록 하락장에는 이 소형주보다 타격을 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주식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4에서 6만 원대의 이 코스피 우량주를 찾아서 매수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라는 주식만을 가지고 보면 시가총액 5위, 배당 수익률 2.8% 수준입니다. 2000년 7월 기준이고요. 이 타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우량주를 선정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당으로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종종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240만 원이 모이고 배당 수익률 3%짜리면 7만 2천 원이 모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면 그만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브레이크도 이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에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투자한 돈이 몽땅 공중부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만의 내공이 생겨서 추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거든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타인의 말만 듣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큰 금액을 몰빵 투자하는 방법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경우 이 1단위로 작성했던 이 경제노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단위로 우리나라, 미국 등 코스피, 다우지수의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이슈 및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작년과 금년에 이 지수들을 파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있는지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작년 7월 30일을 보시면 미국 무역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 증시가 하락하였고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만 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경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금년 7월 30일을 보시면요. 우리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0에서 0.25% 동결하였고 코로나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할지라도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미국 연준 의장이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및 코로나 백신에 따라 증시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현재까지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공통점은요.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작년과의 차이점은 미국의 경기 부양 및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이 무제한 돈풀기 정책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증시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속적인 경제 공부는 이슈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만은 하지 마시고 적금 넣는 식으로 작게나마 이 적립식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감을 익혀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자기계발 추천 4번째 시간, 이 경제 공부하는 법과 적립식 투자의 콜라보,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 중 이 데이브레이크의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채널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 주실 거죠? 그럼 자기계발 이 5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주도적인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